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마이크. 잠깐만요. 전원 켰어요? 아까 귀가? 켰어. 소리 들어가는지 테스트가 네, 맞아요. 또 혼자 하려니까 카메라가 세 대인데 네 대인데 혼자 하려니까 지금. 원래 카메라마다 사람이 있어. 맞아요. 그게 그게 정석이 정석인데 저희는 뭐 무슨 스튜디오도 아니고. 얘기 한번. 그래요. 이따가 캡터스 그릴 시간 보니까 9시까지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마치고 가면 아마 조용하게 먹지 않을까. 아이들 그 시간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은 저녁 일찍 먹기 때문에. 거기서 쭉 해도 되는 저희. 그래도 되고 그죠? 아니면 우리 아까 1층에 그 라운지역을 조금 더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9시까지 예약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둘러서서 이야기 들을 것 같아요. 좋으신 대로.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얘기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만약에 커피를 저희가 거기서 먹으면 상관없는데 뭔가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 가까운데 그 식당 1층에 스타벅스 있어.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밤까지 할 거야. 바퀴 중이기 때문에. 네, 여기 보고 이제 시작했어요. 네. 우리 헬로 인사하세요. 큐. 하나 둘 셋. 헬로. 선생님들 이번 4월호 우리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지금 여기가 이게 어딘지 모르시겠죠? 이게 한국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 애리조나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두 대표가 지금 사무실 비우고 애리조나 와 있습니다. 왜 왔느냐? 예,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예, 저희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안중길 교수님이십니다. 그 하실 때 오디오는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탄식이나 웃거나 이게 그러니까는 돼. 그게 요즘 우차 많이 해요. 추세예요. 우차 많이 유튜브 해요. 추세니까 조용히 있지 마시고. 음식껏 리액션. 네. 아까 자기 하고 싶은 헬로 할 말 때 이게 중간중간. 부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네, 오케이. 네, 교수님 지금 교수님 모르시는 저희 회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자기소개 장황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안준길이라고 하고요. T셰프에서 네. 17년간 같이 동역했고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습니다. 97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에서 있는데요. 아주 교사였던 시간을 보내면 꿈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연구실에는 그때 제가 담임이었던 학생들 사진이 붙어 있고 또 같이 일했던 우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사진이 붙어 있고 또 2026년 5월 15일에 제가 근무했던 그 경북대 사대부고 정문에서 2006년에 저 아주 호흡이 잘 맞았던 그 반 아이들과 오후 5시 30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그게 내년인데요. 와 어떡해. 그간 아무도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몇 명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약간 소소한 그런 행복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멀리 미국에 와 있지만 한국에서 생활했던 시간들은 아주 교사로 생활했던 시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고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온 건 아니고요. 석사 공부를 하고 왔지만 고3 담임 그리고 T셰프 대표 간사 너무 힘들어서 사실 좀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거의 안 하고 읽고 싶던 어떤 책을 좀 읽고 제가 관심 있었던 배움의 공동체 논문들 좀 읽고 하다가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지?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반대예요. 저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에 없던 미국 생활을 하게 사실은 뭐 제가 있기를 원했고 아이들이 좀 동의해준 그런 고마움이었고 그래서 저는 석사를 2017년에 마치고 한국 나이로 47에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는 그때는 몰랐었고요. 교육청이 유학휴직을 연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퇴직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뭐 가난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몸소 체험했고요. 그래서 6년 걸린다고 했던 박사과정을 4년 만에 마쳐야 했었던 무조건 마쳐야 했었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 잡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전혀 몰랐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 있고요. 그래서 참 지난 11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뭐 조금 지나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 떠나오신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조영사운동 회원 선생님들 중에는 저 교수님 만났었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줌에서 뵀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예, 계실 것 맞아요. 같고. 예. 뭐 우선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애리조나 주립대학이 사실 3개 있는데요. 그 옆에 동네 피닉스에 있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애리조나 주립대라고 불리고요. 또 플렉스텝, 그랜드 캐년 가까이 있는 노던 애리조나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거기도 애리조나 주립대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사실 저희가 애리조나 주에서 가장 먼저 생긴 주립대학이고 의대와 법대가 있는 유일한 대학이죠.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는 주로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요. 지방 뭐 우리도 국립 거점대? 거점 국립대. 있죠. 예. 그런 식이 이제 저희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인데 거기 사범대학에서 교육 정책 및 리더십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하는 일은 한국과 달리 한국은 교장이 되려는 분들은 학교에서 승진 점수를 쌓거나 아니면 전문직 시험을 봐서 교육청에 근무하다가 교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저희 같은 교육 리더십 학과에서 교장이나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을 2년 정도 마치고 각 주가 관장하는 교장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증 교장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각 학교 교육청이 어떤 학교가 교장을 모집하면 거기에 이제 지원서를 내고 교장이 되는 그런 공모제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크게 두 부류인데요. 첫 번째는 교장이나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그분들이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요. 두 번째, 사실 제가 주로 하는 수업은 박사과정 교수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교육 리더십이나 정책 관련한 수업을 하는 게 제 주된 일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사실 연구 비중이 제 일 중에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수업도 하지만 이제 논문을 출판하고 또 외부 그랜트를 따고 그런 일이 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또 박사과정 학생들 논문을 잘 마련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몇 년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도 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애리조나 대학으로 옮기고 전에 있던 대학에서 옮기고 한국에서 현직 생님들이 저와 같이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 오는 분들이 급격히 늘었어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특히 이번에 한 분 선생님이 지난 그 서희철 사건의 그 선생님과 아주 절친이셨던 선생님이 지원하셨고 그분과 몇 번 줌으로 대화하고 인터뷰하고 또 그분의 서류를 검토하는 결과 저희 과에서는 이분이 가장 뛰어난 두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입학을 허가했고 저는 이분이 다른 학교 가시지 않고 저희 학교 오시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이 제가 그 오마이뉴스에 서희철 사건에 대해서 기고한 거 지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시고 교사 번아웃 또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또는 교육청에 지원이 굉장히 미비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은 실제로 서울시 교육감과 선생님들을 조직해서 대화하면서 그런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신 그런 분입니다. 아주 젊은 분이다. 아주 놀라운
액티비즘을 보여주신 분이라 저는 뭐 그분의 토플 점수나 GRE 점수보다 그분이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가진 그 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이 우리가 그 드린 오퍼를 액셉트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생들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또 이슈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그런 일들이 잦아지는 게 굉장히 제 일 중에 아주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연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저는 교육 정책이 단순히 위에서 시키는 시행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교 구성원들이 그걸 내 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결국 말하면 시키는 걸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학생들에게 또는 내 성장이 필요한 일이라 판단해서 교사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느냐의 문제이죠. 아마 교장이나 교육감이라면 또는 교육청의 관리자라면 이런 질문들은 그가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이 배울 수 있다면 조직도 배울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직도 학습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이론이고 그래서 그럼 개인이 뭔가를 배우듯이 조직은 어떻게 배울 수 있나를 좀 풀어내고 또 현장에서 이를테면 배움의 공동체를 교장 선생님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교장 선생님의 비전이지 선생님들의 비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 교장 선생님 개인의 배움이 그 선생님들 조직의 배움으로 어떻게 승화되느냐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너무 흥미로운데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저는 양적 연구를 합니다. 네. 질적 연구도 있지만 저는 양적 연구를 주로 하고 저는 통계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하시고. 코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예요. 이를테면 교사의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 아니면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 그걸 어떻게 측정하지? 안 보이는데 또 제가 하고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는 Deficit Laden Educational Practice라고 해서 학생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가 가진 자산을 가진 존재를 볼 것이냐 아니면 Deficit 걔가 가진 얘는 공부를 못하니까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또는 얘는 집이 못 사니까 성공 못할 거야 얘는 흑인이니까 행동에 문제가 많을 거야 어떤 그런 지레짐작을 가지고 학생을 대하는 게 굉장히 문제시 되는데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질적 연구로서는 이 deficit thinking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는데 저같이 양적 연구로 그걸 연구한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분야를 좀 약간 개척하는 입장에서 양적으로 교사들이 가진 그 deficit laden educational practice thinking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양적으로 그리고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이 정도로 학생들의 에셋을 존중하는 교육자 또는 나는 deficit laden 사람이야라고 설문에 응답했던 게 학생이 느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양적으로 측정해 주는 거 아주 좀 복잡하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저 나름대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 교육에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겠나 그래서 좀 작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한 대학 입시가 가능할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굉장히 마감받고 뭐 이 정부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지만 자기가 그 정시 확대 정책의 피해자인 줄 모르고 또 그 정책을 지지하는 많은 특별히 사회경제 지수가 낮은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정책을 지지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마감받고요. 그게 지난 10년간 제가 그걸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영어로 하십시오. 저희 다 되시기 때문에. longitudinal data를 구했습니다. 예. 뭐야? 몰라? 이걸 몰라? 그러니까 10년간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했던 아이가 종단 연구에 그래서 그 4년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느 대학을 갔고 얘가 정시로 갔으면 이 대학을 갔을 걸, 수시로 갔을 때 이 대학을 갔을 걸, 이걸 이제 비교하는 양적 연구가고요. 또 질적 연구도 동시에 이걸 이제 우리 믹스 메서드라고 하는데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혼합해서 그래서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우리 그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현직 고등학교 생님들, 또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학생들, 또 학부모들, 또 교육운동가들, 교장 선생님들, 대학 입학사정관들 여러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제도가 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 또는 다문화 학생들, 또는 농어촌 학생들, 또는 도시의 빈민지역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 어떤 그분들의 어떤 생각을 들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합해서 좀 뭔가 설득력 있는 제안들을 좀 고국에 좀 제안하고 싶어요. 좀 노이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좀 우리 정부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뭐 가능하면 오마이뉴스에 또는 뭐 신문에 이렇게 기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필요하면 방송에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좋은 교사가 좀 이렇게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그걸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이랬을 것이다라고 한두 명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10년간 축적된 양적 자료와 또 여러 사람들이 직접 연구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좀 설득력 있는 그 주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면서 우리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요 크게 세 가지 갈래져 가지고 바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인터뷰 3시간 이거 에어컨 좀 끌 수 있을까요? 에어컨 좀 끌 수 있을까요? 왜요? 찬 공기가 한 번에 들어가지고.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연구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알던 안중근 선생님이 아니시네요 지금. 저는 그 2000년 기독교사 대회 때, 2000년 기독교사 대회 때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찬양인도 하시는 거, 그 모습이 안중근 선생님을 처음 뵌 모습이었고, 또 2012 대회 때는 또 TCF 대표로서 저는 또 이제 간사로서 대회를 같이 또 섬겼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독교사 운동했던 그 시간들 우리 또 회원 스님 보고 계신데 그때 어떤 기억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기독교사 운동하면서 보냈던 17년은 꿈 같은 시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너무 성숙한 우리 선생님들 많이 배웠고요. 우리 뭐 앞에 계신 우리 두 분, 안성민 대표님이나 우리 현 대표님도 그렇지만 TCF안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성숙한 우리 선배 선생님들 많이 배웠고요. 또 우리 후배 선생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언제 또 그런 분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매주 TCF 모임 제가 17년간 목요일마다 모임을 했었는데 빠졌던 날을 생각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주 모임에 갔었고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수련회하고 또 우리 고민도 나누고 같이 울고 찬양하고 뭐 하여튼 그런 기억들 굉장히 많이 나고요. 특히 그 우리 현승호 대표가 2000년도에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왔. 네. 예. 자료 사진 나갑니다. 왜 본인이 막 그 무대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이거 자료 사진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쟤 누구 좀 알아봐. 그래서 쟤 한번 좀 이야기해봐. 그래서 이제 제 이상하다. 제주도에 제대하고 TCF 모임을 개최하더라고요. 개최하고 지금 뭐 TCF 대표 가서 뭐 좋은 교사 대표가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기독 시민 운동가 그랬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12년 대회 때 우리 현가사님도 그랬지만 그때 제가 대표 간사로 우리 다른 대표 간사들은 하지 않아도 됐을 기독교사 대회 준비가 마침 제 임기 때 돌아와서 참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 지금도 유튜브에 보는데 우리 수관 선생님들을 무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셔서 마지막에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분은 뭐 시설 팀장이고 이분은 주차 팀장이고 막 사실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사실 크게 관심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언제 마치지? 약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우리 그 대표였던 우리 정병호 선생님
그 회의할 때 제가 우겼어요. 오케스트라를 섭외해야 된다. 정병호 선생님 끝까지 반대하시더군요. 돈이 어딨냐. 우리 지금 숙소도 줄여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오케스트라 풀 오케스트라를 전세 버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100만 원인가밖에 못 드렸어요. 차비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선생님들 소개하는 대신 우리 TCF생들이 대회 준비로 잠도 못 자는데 밤마다 모여서 그 노래를 연습했고 합창을. 그래서 아주 원성이 많았지만 그 마지막 소개하는 시간에 그 오케스트라와 풀 오케스트라와 우리 TCF생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마지막에 하는데 막 사람들이 울고 그죠?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뭐 이게 내가 고생했다는 이걸 보이기보다 우리가 다 만들어 온 대회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되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번 제가 지금 우리 나간 한인교회 교인들이 15명이거든요. 15명인데 찬양팀이 6명. 저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3월달 그 클로징송 우리 결단의 찬송을 10편 23편 그 사부 싱어가 4명인데 그 싱어 4명이 이제 그 화음으로 노래하는 그걸 이제 했는데 사람들 너무 좋다는 이 노래 뭐냐 이렇게 좋아. 그래서 그 노래를 지금 10여 년 만에 같이 또 부르게 됐는데 하여튼 뭐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기독교사 운동이었고요. 17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또 기억에 남는 건 내 학교에서 근무했어요. 달성고, 경북대 사대부고, 대구고 마지막에 3개월 근무했던 호산고 이렇게 대학교 근무했는데 근무하면서 이제 그 가는 곳마다 신우회를 개척하고 또 기독 학생반을 만들고 또 수요 예배를 개척해서 처음에 리더 모임을 하거든요. 애들하고 리더 한 2명 계속 밥 사주고 리더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되면 걔들이 한 명씩 되고 그래서 예배가 마칠 때면 제가 그 학교를 4년 뒤에 떠날 때면 항상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제 후임 기독교사 신우회니까 후임 또 선배 선생님 또 후배 선생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서 그 부분을 설계자로 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특히 사대부고 경북대 사대부고 예배는 제가 고등학생으로 그 학교에서 기독학생 반 학생이었는데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선생님이 예배를 개척하셨고 제가 학생일 때 그 예배에 3년간 참석했겠죠. 근데 제가 교사로 그 학교에 가서 없어졌던 예배를 다시 만들고 그게 2001년에 그 예배 모임이 시작돼서 제가 있는 7년간 100명 정도 크게 부흥해서 심지어 수요일 예배뿐 아니라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까지 김사태 목사님이 신고하셨던 동부교회에서 선생님들 12번 보내주셔가지고 매주 100인분의 그 쇠고기 덮밥이 학교 급식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아이들 그 성경 공부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2001년에 시작된 그 경북대 사대부고 예배 모임 제가 TCF에서 같이 동행했던 우리 김진만 선생님이 아직도 그 예배를 받아서 지금 벌써 20년 넘게 그 예배가 이어져 오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 변화된 아이들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아이들 아주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특별히 교사운동 하면서 고마웠던 것은 어떤 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지금 교수로서 어떤 게 학교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연구가 굉장히 고민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특별히 그 배움의 공동체 또는 수업 개선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됐고 우리 2000년대 특히 교실 붕괴 방송이 시작됐을 때 그걸 제도적으로 풀 거냐 아니면 수업으로 풀 거냐 생활제도 풀 거냐 뭐 회복적이냐 뭐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수업으로 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봤거든요. 제가 실제로 수업하는 교실에도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엎드려서 자고 있었고 깨우면 또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일본을 4번 방문했고 우리 현대편에도 같이 간 적이 있지만 그래서 그 학교에도 역시 그런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학교들이 배움의 공동체를 하면서 살아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와서 대구에 30만 학생들을 섬기는 그 대구광시 교육청에서 한 번도 이 배움의 공동체가 시도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제가 근무하던 그 실패라는 학교 아무도
학부모가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고 학생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공동화, 도심 공동화의 핵심에 있던 그 학교에 가서 제가 그 교과고 실제 담당 부장을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맡으면 어느 정도 학교에서 목소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1년간 열심히 너무 퇴근 못하고 그 건축, 소방, 설비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그죠? 납품업체 선정 이런 거 1년간 몸바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사선생님께 요구를 했어요. 학년부장을 시켜달라. 연구부장이나 교무를 하길 원했지만 교사선생님은 학년부장을 시켜달라. 그래서 내가 병원 공부를 하고 싶다. 그 대신 내가 원하는 선생님들을 뽑게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과 3년간 내가 1학년 부장, 2학년 부장, 3학년 부장 하면서 하셨죠. 똑같은 선생님들과 이렇게 진급하고 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단순히 수업을 공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업 공개는 우리 다 트라우마가 있잖아. 이게 서로를 이렇게 수업 너무 감명적이었어. 그러나 부터 시작되는 그 화살을 날리죠. 화살에 다들 상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우리 배우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런 그걸 뭐라 하죠? 그걸 뭐라 하죠? 그렇게 하는 걸 뭐라 하죠? 지적질, 지적질 금지. 그 대신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잘 가르쳤냐가 아니라 학생이 배웠냐. 그래서 이제 학생을 관찰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굉장히 마지못해하는 선생님들이 절반 정도 됐었지만 1년 정도 지났을 때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이 변하는 걸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3년간 매주 고3이 됐을 때도 매주 수업 공개를 했을 거야.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이 배우는 데 관심이 옮겨가다 보니까 그럼 이 실패해 가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정신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진 장점을 또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발굴해낼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평소에 관찰한 것들 생활 기록부에 쓰는 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통 학교가 5페이지 쓸 때 저희는 25페이지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가진 것을 충분히 드러내주고 학생이 소논문 동아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경북대 교수들을 연결해줬고 학생이 에세이를 쓴다고 하면 선생님이 학교에 남아서 계속 에세이를 도와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학교에서 4명 정도 인서울 하던 학교였는데 저희가 마칠 때 95명이 인서울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죠. 뭐 그 다음에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 대구광시 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배우의 공동체를 도입하라고 하는 바람에 교육청 하는 방식이죠. 부작용.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이해할 수 네. 있겠죠. 어쨌든 그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그래서 그 옆에 학교로 퍼져간 그리고 저희와 같이 근무했던 그 멤버들이 다른 학교로 가서 배우의 공동체를 시작하고 그 학교 변화에 기여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나 된 힘이 그죠? 학교를 바꿀 수 있다고 어떤 그걸 목격한 게 모두가 호랑이는 멸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호랑이가 살아있는 걸 본 거죠. 된다고 이게. 그래서 그게 지금 연구에도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미국 교사들에게도 연수하거나 미국 교사들에게 연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이 교사이거나 교장이거나 심지어 교육감도 있어요. 제 학생 중 그래서 그 학생들과 대화할 때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되고 특별히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내 성장과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게끔 돕느냐 관리자로서 그게 제 연구 주제가 되는데 교사로서의 경험이 또 기독교사 단체로부터 배운 그 협력의 힘이 또 배움의 공동체의 가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육사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군요. 교수님이 애리조나 투싼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계셔 주셔서 저희가 종교운동 선생님들과 올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14명의 선생님이 이 미국 학교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떠셨는지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가 나는 궁금하고요. 또 실제 한국에서 온 기독교사들에게 어떤 모습을 좀 미국 교육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우선 너무 반가웠고요. 왜냐하면 미국 생활은 심심하거든요. 좋게 말하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살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아주 조용하고 심심하죠. 물론 교회도 가고요. 한국에서 가끔 손님들 오시면 만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매주 우리 티셔츠 지역공에서 선생님들 만나는 것과 그 교제의 깊이가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학교도 다니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열흘 10일이나 된다고 그런 설레임이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두 번째 좀 선생님들이 보시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은 미국 교육이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 교육은 엄청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교육도 어려운 것 같지만 미국 교육도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하지만 조금 우리랑 다른 면들도 보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뒤에 가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특별히 미국 교육이 가진 아픔이면서 또 동시에 장점이기도 한 것은 저는 inclusivity, 뭐 우리말로 포용이라고 할까요? 포용의 교육. 근데 저는 제 말로 껴줌의 교육이라고 껴줌. 느낌 많이 다른데요. 예. 특히 미국은 이제 인종이 다양한 학생들, 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 또 심지어 난민 학생들, 또는 특수교육 학생들. 미국의 학교들은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학교가 이 아이들을 차별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봤던 그 학교들처럼 이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교에서는 또는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낙인 찍진 않는다는 거가 굉장히 저는 감명 깊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뉴스 보도에는 한국에서 특수학교가 우리 그 동네에 생긴다는 걸 보고 학부모들이 다치러 간대요.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가 무릎 꿇고 흡수하는 장면. 전 그 분위기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 아이가 그 아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값도 중요하고요. 우리 동네에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선생님들이 보셨으면 하고 기대했던 것은요. 우리가 방문한 학교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걸 본 기억이 있으세요? 그 학교 복도 게시판이나 네. 교실에 전부 다 대학 그 로고들을 예. 다 붙여놨던 그런 데도 있고 그죠? 또 선생님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사람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사이에 떠도는 밈 같은 게 있는데요. 아이가 부모한테 와서 엄마 나 오늘 A 받았어. 그러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너네 반에 A 몇 명 받았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학부모들은 B를 받으면요. 와우, you excelled. 너 정말 뛰어나구나. C 받으면 you pass. We should have a party. 우리 파티해야 돼. 완전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패스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너 기본 개념을 이해했나. 근데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 잘한다는 게 얼마나 그 학생에 대해서 조금밖에 설명하지 못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저도 공부 좀 했겠죠. 공립사범대 영어교육과를 들어갔으니까. 또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 선생님도 마찬가지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에 대해서 조금밖에 설명 못하는지 참 많이 배웠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고요. 그러면서도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해내고요. 그걸 설득력 있는 말과 글로 표현할 줄 알고요. 그걸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설득해낼 줄 아는 뛰어난 사람. 그러면서도 겸손한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수능 시험이 측정해낼 수 있나요? 아닌 거죠. 그런데 시험은 공평하다는 생각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가슴 아프고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가진 장점들을 좀 이렇게 북돋고 있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소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 특별히 저도 또 애리조나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위험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또 교수님께서 미국 교육 현장 또 여기 애조나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것, 또 관심 갖고 있는 건 무엇인지 조금. 예, 뭐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권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최근에 들어서고 난 뒤에 아이스라는 그 연방 정부 기관이 각 지역에 아이스가 나 있어요. 투사이드 아이스가 있어요. 아이스기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기관이죠. 그 사람들이 학교에도 들어가고 제가 근무하는 이 애리조나 대학에도 불법 그러니까 언다큐멘티라고 하죠. 그런 이민자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체포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방문했을 때 교육청 담당자가 장학관 좀 되는 분이 내려오셔서 저랑 대화할 때 이야기하신 게 어느 한 학교에 두산에 있는 한 학교가 이민 학생 326명 우리 제가 그분을 만났던 그 전날 결석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잡혀갈까봐. 그리고 이제 각 교육청마다 그분들이 교실로 들어닥쳤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할 거냐, 우리가 교육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입학사정관제는 좀 다른데요. 그 학생이 가진 어떤 어려움들을 대학 입시에 감안해 주는 거죠. 이를테면 얘가 흑인이라든지 얘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낮은 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집이 정말 렌트해서 조그만 아파트에 7명이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나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계속 일을 했다든지 대학 입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학 입학의 플러스 요인으로 봐주는 거 그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방 정부에서 그걸 인종을 감안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하거나 더 심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좀 학교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학생들에 대한 도움 주는 정책보다 그 반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굉장히 우리의 시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맥락으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이후에 많은 기대를 받고 출범했던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렇죠. 그분들이 중요한 가치로 내걸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교육 정책들을 추진한 것들 우리 다 보았지 않습니까? 네. 정치 확대를 비롯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가치를 그 표계사안에 올리기 때문에 접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종교사도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설득해 나가고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좀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좀 선생님들 오셔서 고민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요즘 미국에 계시지만 여전히 한국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세 가지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작년 서희초 상황에서 미국 교장의 역할들을 강의해 주시고 기부해 주셨던 것들도 정말 많이 알려지고 읽혀졌거든요. 요즘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교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은 좀 어떤 상황에 주목하고 계신지 또 한국 교육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전공하는 것이 교육 리더십 그리고 교육 정책이다 보니까 저는 교장 승진 제도를 혁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가하신 선생님들로부터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교장 선생님들과 너무 다른 그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교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앞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좀 한 발 떨어지길 원하고 선생님이 고소를 당하거나 심지어 소송을 당했을 때
당신이 그 일의 담당자이고 담임이고 또 그 일에 직접 관여된 사람이 당신이 책임져라. 그런 마인드셋이 있는 것들은 교장 승진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은 교장이 되면요, 우리나라 같이 중임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내년에도 해고될 수 있고요, 2년 뒤에도 해고될 수 있고요, 물론 20년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학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전면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리더십이 없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그 교장을 가만두지 않죠.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잘 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을 바로 찾아가고요, 교육감한테 이메일 보내고요, 교장 선생님에게 항의 전화하고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교장이 버티지 못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주 오랫동안 점수를 쌓아서, 우리가 교무부장으로 예무부장으로 점수를 쌓는 게 얼마나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의 장학사로서 6년 7년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학교 현장에 갔다면, 자 이제 내 교직 생활을 했다, 보상. 이제 이 보상을 내가 누리자, 그런 마인드셋이 아니라 내가 이 학교에서 생기는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가장 힘 있는 자이고, 내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이고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기는 현재 제도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일이고요, 하지만 이 일은 학교가 가르치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한국 교육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뭐 계속 만나는 사람들, 또 계속 연구하는 주제들, 또 수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또 해서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고 싶고 선생님들 만나고 또는 교육청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화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제가 한국 교육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지난해 충북대 교수님들과 한국 교육청과 미국 교육청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선생님들이 잘 교수님 이해를 못하시는 게 미국 교육청 왜 이렇게 작냐, 한국의 대구광역시 교육청, 뭐 서울특별시 교육청 같이 사이즈가 있는 교육청은 미국에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뭐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이 정도 빼고는요 거의 95% 이상의 교육청들은 교육청이 관장하는 학교의 수가 3개, 5개, 많으면 8개, 심지어 한 학교에 교육청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한 분 계시고 교육감이 계신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요, 아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내려오셨던 그 장학관이 그렇죠. 선생님들 이름을 다 알죠. 그리고 교사 선생님 다 알고요, 개인적으로도 친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규정으로 풀 거냐, 법적으로 풀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이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풀 거냐,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교육감으로서 새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감이라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200개 학교를 관장하는 대규모 교육청의 장학관이라면 저는 법전을 들 수밖에 없죠. 예. 물론 학교 교육의 출발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와 미국은 너무나 다릅니다. 미국은 이 넓은 땅에 학교가 중앙정부에서 야 너희 거기 교육청 만들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기들이 낸 재산세를 가지고 십실반에서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교육감을 뽑고 학교 건물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크고 학교 규모가, 교육청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출발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작은 교육청을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은 너무 크고 그 안에 계신 장사나 장학관들은 너무 고생스럽고 고생은 교수님들 하지만 학교 안에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노비 제도의 폐지도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능 위주 대학 입시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몇 안 남아있는 제도거든요.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경제 지위가 낮은 또는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제도이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도의 피해자인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그 제도를 찬성하는 분들도 많다는 설문제도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좀 이 변화는 특별히 세계 무대에서 좀 경쟁할 우리 아이들을 길러낸다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 교육의 산물이죠. 제가 미국 대학원에 석사 박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미숙하고 당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많이 느꼈고요. 아는 건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 미국 학생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해도 공격받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격하지 않고요. 근데 저는 내가 생각한 걸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구조화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욕먹었던 그 수많은 어떤 기억들 비판받았던 기억들 그게 제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시아권에도 싱가포르 같이 일찍 어떤 이런 우리 컨스트럭티비즘 구조주의적 교육을 받아들이고 지식이라는 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구조에 쌓아가는 것이 구성주의 라는 어떤 그걸 받아들인 나라들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이 그 조그만 도시에 그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훌륭한 대학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어떤 교육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 생각이 들고요. 정말 뛰어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재들과 겨룰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잘하는 건 시험 치는 거구나. 시험 치는 건 잘하지만 자기 생각을 빠른 시간 안에 종합해내고 또 그걸 설득력 있게 말할 줄 알고 그걸 논리적인 글로 표현해낼 줄 아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미국의 통상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협상하고 이럴 때 그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밀어붙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생활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남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내 논리를 가지고 대화하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훌륭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받아들일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좀 생각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의 교육이 다 좋다라는 생각보다 적어도 이 대학 입시 제도가 세계에서 경쟁할 만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학 입시 제도 때문에 학교의 교실도 그런 문제풀이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으니까 탐방 준비하면서 저랑 통화할 때 서울대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하셨던 그 말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많이 봤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대화하더라고요. 손 들고 발표하고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모든 활동을 안에서 뭔가 교사가 지시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들의 대화를 제가 다 알아들었지 못했지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서슴 없고 남이 이야기할 때 가로채지 않고 잘 듣고 격려해주고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냥 일상처럼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 교육 안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배워서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말씀. 이번에 저희 사실상 우리 조은교사 그 운동에서 추진하는 미국 교육 탐방을 A부터 Z까지 한정기 교수님 덕분에 그렇죠.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사실 오늘로 해서 이제 모든 학교 다 방문이 끝났고 탐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선생님들 좀 어떤 걸 좀 가지고 가시길 기대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충분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소망하고 말했던 것은 미국 교육의 많은 단점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이 가진 장점은 어떤 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거는 정말 우리 학교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장점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저는 좀 학교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또 책임지는 모습 또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좀 교장 선생님들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두 번째는 좀 충분히 볼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시스템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아, 이를테면 선생님들은 학생과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학생과 주고받은 학부모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은 다 기록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소송이나 고소를 당할 때에 대비한 것도 다 있지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학생과 이렇게 대화했고 전화 통화를 뭐 10분 했으면 그거 간략하게 하면 다 기록합니다. 그런 것들 또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교장이 맡은 역할을 보고 교사인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거? 예를 들면 아이가 누구를 때렸다 이러면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교장 선생님께 전화나 무전기로 빨리 알리는 것, 낮고까지. 그럼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과 함께 현장에 나오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일하는 것들은 교장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것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안은 그 Dean of Student, 뭐 학생부장 같은 사람이 해결하고 어떤 사안은 교감이 해결하고 어떤 사안은 교장이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딱 나눠져 있는 그런 시스템들. 예, 그 일들이 사안들이 나눠졌어요. 또는 특수교육이 좀 안타까운 게 특수교육을 많이 못 봤는데 그죠? 네. 특수교육이 좀 그 학생의 Individual Educational Plan (IEP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IEP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지 그리고 학생 한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붙어서 지원해 주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다음에 좀 볼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생이 가진 다양성을 참아주거나 인정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가 최대 잠재치까지 자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육 또는 선생님들의 눈빛 또 그런 교육 활동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이민자였으니까 학교 안에서 그 테니시라는 시골에서 아시아는 평생 본 적이 없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눈빛에서 쟤 뭐야 이렇게 이런 눈빛을 견뎌야 했었고 그 특히 우리 막내는 1년 반 동안 사일런트 피리어드에서 말을 안 하면 학교만 가도 입을 닫죠. 영할 줄 알았지만 입을 닫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근데 그 주는 그랬지만 다른 주에서 또 굉장히 그 아이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학교를 만났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다문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특수교육 학생들도 많고 한데 그 아이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교사라면 그 아이가 가진 것들을 발굴하고 단순히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셀러브레이트하고 축하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심지어 존경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우리도 이제 그 아이들이 많아지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곧 올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맞습니다. 성정체성 우리 기독교 사모님이라 조심스럽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참아주거나 그냥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정체성을 참아주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을 존중해주는 이 부분은 편집이 필요하다면 편집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 계신 선생님들한테 많이 드리고 싶고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 트랜스젠더 교수하고 같이 일하고요. 또 여자분과 결혼한 여자 교수하고 같이 일하고요. 저희 과에도 있고요. 옆에 과에도 있고요. 다 친구고요. 저는 그분을 참아주지 않거든요.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분의 정체성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죠.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그분이 무시한다면 저는 화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그분이 느끼는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사랑하셨던 또 지금도 사랑하시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사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보시면서. 예, 저는 그 OECD 자료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는데요. 그 OECD에 47개 나라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교사의 자격 요건이나 그 교육 훈련의 수준이나 급여의 수준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만큼 뛰어난 자질 그리고 학생의 삶에 깊숙이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가진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선생님들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이고요.
저는 한국 선생님들 뵐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나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미국 교사들은 3시에서 10분도 더 넘어서는 걸 용납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안 가도 될 길들을 가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좋은 교사 운동하시는 선생님들은 더더욱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응원의 존경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자신을 좀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갈아 넣으면 조용해진다는 생각보다는 노이즈를 좀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들 좀 알려내고요. 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행정실이 해야 될 일을 교사에게 민다거나 아니면 학교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교사를 갈아 넣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데 예산을 쓴다고 하거나 할 때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가르치는 자이지 우리는 행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이 건강하셔야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참지 마시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또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좀 연대하고 좀 목소리를 내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하고요. 이 종교사 운동이 좀 그런 선생님들 좀 많이 지원하고 좀 같이 싸우고 하는 일에 도움이 서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고요. 우리 같이 T10 수련회 또 종교사 우리 기독교사 대회 때 뵀던 선생님도 많이 그립고요. 제 마음은 아직도 그 찬양인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많은 우리 선배 선생님들 우리 이름 기억나는 우리 신순숙 선생님 우리 저하고 좀 다투게 됐던 우리 정병호 선생님 다툰 건 아니죠. 보고 싶고요. JBO. 예, JBO. 오케이. 한국에 가면 저는 간짜장을 먹고 싶어요. 간짜장이 와, 이 얘기 세 번째예요. 예. 혹시 저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간짜장 한번 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안종길 우리 애주아식대 교수님 모시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렇게 미국 와서 교수님 덕분에 많은 것들 보고 느끼고 가게 되는데 월간 4월호에서 또 그 이야기들 함께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샷 같은. 너무 시간까지 와. 한 방에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먹어. 자 이거 어떤 걸 원인지를 정선만 합니다. 그 저기 이거 장면 제가 하고 의자만 네. 어떤 어떻게 세팅돼 있었을까요? 요렇게 생긴 거는 네. 요렇게 생긴 거는 요 테이블에 둘러주시고 네. 나머지는 벽 쪽에 붙여서 한번 좀 해주세요. 차라리 그분들의 위치를 우리가 아는 게 더 나을 것